전자기기 사용이 정신질환을 일으킨다고? 아이들이 전자기기 화면을 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등 셀 수도 없다. 아이들의 부모는 물론 수많은 사람이 전자기기 사용이 어린이에게 해로운지 궁금해한다. 빅토리아 던클리 박사는 현재 전자 스크린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2012년에 최초로 기술한 사람이다. 그녀는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기고한 글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정신증적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밝혀지지 않은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많은 부모가 공감할 증상들을 나열했다. 아이가 항상 흥분 상태다. 무언가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반항적이다. 등교나 잠잘 준비를 할 때마다 악몽을 꾸는 것 같다. 항상 기운이 없고 잠을 충분히 잔 날도 피곤해한다. 사소한 일로 갑작스럽게 화를 내서 다른 아이들이 함께 놀려고 하지 않는다. 이유 없이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매우 흔한 증상으로 원인이 다양해서 오진으로 이어지기 쉽다. 던클리는 소아청소년과에서 과잉 진단을 가장 많이 내리는 두 가지 장애가 조울증과 ADHD라고 지적했다. 이런 과잉 진단은 부작용이 있는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부적절한 치료로 이어진다. 이를 염두에 두던 던클리는 증상의 진짜 원인이 환경 요인은 아닐지 의심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원하던 것을 전자 스크린의 부자연스럽고 자극적인 특성에서 찾았다. 여기에서 미디어의 내용은 상관이 없었다. 던클리는 이를 전자 스크린 증후군이라고 명명하고 전자 스크린을 너무 오래 보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미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 스크린 증후군의 특징들. 던클리에 따르면 전자 스크린 증후군이란 감정, 주의 집중, 각성 수준을 통제할 수 없는 조절 장애다. 전자 스크린 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이는 우울, 과민, 짜증, 낮은 좌절 저항성, 불면증, 단기 기억력 저하, 학습 장애와 같은 징후를 보인다. 던클리는 전자 스크린 증후군이 사실상 거의 모든 정신 장애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전자 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면 이런 증상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던클리는 정신과 의사이기에 그녀의 환자가 보통의 어린이 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그녀는 이에 대한 어떤 과학적 연구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서를 썼을 뿐이다. 그렇다면 던클리는 누구일까?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통합 정신과 의사이자 기술안전의사협회 자문위원이다. 기술안전의사협회 홈페이지에는 던클리가 전자 스크린을 보는 시간이 자폐증 발달과 심각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라고 소개되어 있다. 물론 유아기의 전자 스크린 노출과 자폐증은 관련이 없지만 자폐 유사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역시 대조군이 없어 의미 있는 연구는 아니다. 다른 정신과 의사들은 전자 스크린 증후군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미국 소아과협회는 어린이의 전자 기기 사용 제한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어린이들이 놀고 공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잠잘 시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지침이다. 여기에서는 전자 스크린 증후군이라는 단어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5살 이하 아이에게는 전자기기를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 지침 역시 과학적인 증거보다는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 대조군 이 있는 연구 결과, 즉 전자기기 사용 시간에 제한이 없는 아이와 지침을 지키는 아이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보고 싶다. 하지만 그런 연구는 없다. 중독 남용의 문제. WHO는 전자 스크린 증후군을 인정하지 않지만 게임 장애는 중독으로 규정한다. 남용되고 있는 중독이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습관이라고 분류해야 할 것에도 적용되고 있다. 전자 기기 사용 시간, 섹스, 음식 등과 같은 습관의 중독이라는 용어를 남용하면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같은 심각한 중독의 의미가 퇴색된다. 헤로인 같은 마약 중독처럼 내가 커피에 정말로 중독됐다면 강도 높은 욕망에 시달리다가 내성이 생기면서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그 양을 늘렸을 것이다. 커피를 끊으면 금단 증상으로 고통스러울 것이고 건강, 가족,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곧 커피가 내 삶을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나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중독이라 불리는 다른 습관들도 마찬가지다. 나는 전자 스크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행동이 중독이 아닌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자 스크린 사용 시간 증가와 정신증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도 없다. 대조군 연구의 부재. 던클리가 나열한 증상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같은 빈도로 나타날까? 비교 연구가 진행된 적은 없지만 동일한 증상이 다른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나타나기는 한다. 하지만 비약은 위험하다.
수년 동안 부모들 사이에서는 설탕이 아이들을 지나치게 활동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제 우리는 이 풍문이 사실이 아님을 안다. 생일 파티를 할 때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흥분을 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먹는 케이크나 과자가 그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확증 편향은 강력하다. 부모들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 이중맹검 연구를 통해 설탕이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나서야 그 이야기가 사라졌다. 그동안 아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과자를 빼앗겼다. 마찬가지로 어떤 증거도 없이 전자기기가 주는 즐거움을 뺏는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즐거운 경험을 뺏긴 아이들이 분노를 표출하며 방황할지도 모를 일이다. 비디오 게임과 공격성의 관계. 몇몇 연구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은 공격성을 높이고 친사회적 특성을 낮추는 반면 친사회적 게임은 반대 효과를 보인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들은 그저 상관관계만을 보였을 뿐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이 아니다. 이 연구들은 다른 교란 요인을 배제하지 않아서 논쟁의 여지가 있고 반대 결과를 입증한 논문도 많다. 사람들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총기 난사와 학교 총기 사고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상과는 다른 비디오 게임의 긍정적 효과.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매출이 높아질수록 폭력 범죄율은 낮아진다. 폭력적인 게임은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 게임은 잠재적인 폭력성을 거리가 아닌 가상 공간에서 해소하는 순기능을 가질지 모른다. 과연 비디오 게임을 금지하고 이용자들을 치료받게 한다면 공격성이 증가할까 아니면 감소할까? 우린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2016년에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의 비디오 게임 사용 시간은 정신건강, 인지기능, 사회성과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비디오 게임이 여러분을 더 영리하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어쩌면 영리한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을 더 좋아하는 것일지 모른다. 한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는 유치원생은 친구도 더 많고 타인과 대화하는데 더 적극적이었다. 비디오 게임은 미세 운동 능력, 눈과 손의 협응 능력, 시각 집중력, 깊이 지각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의사는 수술 기술이 더 뛰어나고 속도도 더 빠르며 수술 중 실수도 적게 한다. 증거가 없다면 자의적인 규칙일 뿐. 던클리에게 전자 스크린을 보는 것이 해롭다는 선입견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던클리가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할 진단명과 치료법을 어떻게 찾아냈을지 이해하기 쉽다. 그녀는 사례를 찾았고 증상을 발견했다. 그러나 반대쪽 증거는 확인하지 않았다. 확증 편향이 나머지 일을 처리한 것이다. 전자기기 사용 시간처럼 하나의 요소를 골라 고려하면 일은 간단명료하다. 하지만 수많은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기저 정신질환이 존재하는가? 가족에 문제가 있는가? 사회경제적 환경은 어떤가? 어린이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전자기기의 사용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전자 스크린을 보는 것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전체 그림을 봐야 한다. 증거가 나오기도 전에 속단해서 자의적인 규칙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